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주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시끌벅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둘러싼 음모론에다 시의회는 해외 연수를 놓고 갑론을박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만 7명입니다. 여기에다 잠재적 후보군까지 감안하면 10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맹정섭 직전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출마를 막는 세력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전략공천이 아닌 완전한 경선을 통해 후보 선출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민주적 경선이 되어야만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우리 충주민주당은 이기는 총선을. 충주시의회도 해외 연수를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7박 9일 독일, 폴란드 연수를 놓고 자유한국당 측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무국외 출장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 일체 기관 대 기관에 공문 하나 없이 졸속으로 상정되었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번 해외 연수는 조건 미비로 이미 백지화된 사항을 뜬금없이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번에 조건부로 해줬던 거는 부결을 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어차피 국외 연수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충주시의회는 2016년부터 사전 심의 없이 상임위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일부 고등학생들이 올해 총선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 속에 일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용건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 투표권을 갖게 된 학생들을 손 좀 들어주세요. 29명 중 10명이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해 올해 총선부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에 대한 정당성이 더 부여가 되고, 옆반에서는 후보 선택에 기준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대입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대책, 청소년 인권 강화, 환경과 외교 문제 등 관심 분야도 다양합니다. 공교육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을 축소를 했으면 좋겠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거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외교적인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일부 우려 섞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SNS 활동이 활발한 학생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흑색, 비방 게시물을 공유해 선거법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가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변질되고 정치적 편향 교육 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선거법을 좀 사전 교육을 시키고 선생님들에게서는 정치적 편향을 없도록. 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도내 고교생은 4,644명.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개학 전 고교생 유권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촉발된 축산농가의 씨름이 해를 넘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중 최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연시 특수에도 돼지고기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요.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3,342원입니다. 9월까지 4,000원을 훌쩍 넘던 가격이 10월부터 폭락한 뒤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8년의 평균 가격인 4,300원보다 20%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한돈 농가는 돼지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15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소매 가격도 내려가곤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가격은 떨어졌다는데 저희가 살 때는 별로 못 느끼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내렸나 보다.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건 없으니까 그냥. 더구나 달라진 회식 문화와 강화된 음주 단속으로 연말연시 특수까지 사라지면서 축산농민들이 느끼는 타격은 그 이상입니다. 지금 반토막 났다고 표현하면 맞아요. 지금 2,700원, 800원대에서 돈가가 계속 움직이 3,000원 밑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4,000원대는 그래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최근 수급조절협의회가 전망한 올해의 돼지 가격은 평년에 못 미치는 3,800원에서 4,100원 선인 가운데 돼지 농가들은 2020년 우울한 한 해의 시작을 보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지난 성탄절 오후 저희가 촬영한 청주 성안길 모습입니다. 성안길 전성기 때를 떠올리게 하는 구름 인파가 몰린 건데요. 성안길에서 수십 년 동안 장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래 들어 이렇게 많은 인파는 처음이라며 소비 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충북은 지난달에 96.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90까지 떨어져 한여름에 소비 심리가 냉동 상태가 된 거 아니냐 우려가 컸었는데 그 후 소폭이 남아 넉 달 연속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는 소비자들이 실제 지갑을 얼마나 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서 9월과 10월에 이렇게 판매액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1월엔 0.2%, 비록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물가입니다. 8월과 9월에 이렇게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었죠. 그런데 10월부터 석 달째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12월엔 상승폭도 꽤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비는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계 재정 상태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회복세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새해는 내수가 살아나서 민생 경제 주름살이 활짝 펴지길 기대해 봅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CJB는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충북에서 단 한 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도내 모든 돌봄 서비스 이용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그 실태를 정진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을 늘리기 위한 돌보미 확충이 핵심인데 여가부는 내년 전국적으로 4,000명가량의 돌보미를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돌보미를 점검할 모니터링 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북엔 모두 717명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도내를 통틀어 단 한 명뿐. 1년에 전화 점검 등을 합쳐 무려 5,200여 가정을 혼자서 점검하고 있는데 거리와 시간 제약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또 몇 년 동안 한 번도 또 못 받으신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약간 또 형평성에 있어서도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점검을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대신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보시는 방법. 돌보미 허위 신청과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항에서 이제 허위 신청하는 부정 수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지는 거죠. 돌보미들의 양적 확충만 꾀하는 사이 돌봄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모니터링 요원을 더욱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이 5차 국토종합계획에 명시돼 공항 활성화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 2,744m인 활주로가 3,200m로 늘어나 보잉 747기 같은 대형 여객기와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국제 노선 개설이 가능해져 청주공항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많이 둔화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12월 다섯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1% 올라 0.09% 올랐던 일주일 전보다 상승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0.08% 올라 4주 연속 오름세와 함께 상승폭도 확대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 나섰습니다. 충북 지역 체불임금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6,034명에 298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각각 12.3%와 18.7%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충북 제조업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 결과 충북 지역 제조업의 지난달 기업 경기 지수는 67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 1월을 예측하는 전망 지수는 74로 13포인트나 올라 낙관적 전망을 드러냈습니다. 진천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조품은 육군 모 부대가 대테러 훈련 중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진천터미널에서 대테러 훈련을 마친 뒤 부대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폭발물 모조품을 놓고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진천 버스터미널에서는 다이너마이트와 유사하게 생긴 물건이 발견돼 이용객들이 대피하고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서울고속 주식회사 새서울고속 주식회사 권영선 회장이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임직원 일동이 329만 5천 원, 크로바기계 임직원 일동이 116만 5,330원, 청주 복명동 아이파크 부녀회에서 10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충북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조합 김연봉 이사장, 세원 느티마을 아파트 29통 주민 일동이 각각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분평동 37통 주민 일동 23만 원, 청주 복대 일동 성모 성심성당, 청주 강서 일동 장경수 씨께서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분평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연합회 12만 8천 원, 청주 용암이동 탁구교실 회원 일동 서경자 씨, 조미현 씨, 청주 복대 일동 어머머 순두부, 청주 복대 일동 성광교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가 오후 1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가 오전 10시 50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괴산에서는 농업인 천연농약 실용교육이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연무나 방무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청주 0도, 충주 영하 3도, 보은 영하 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6도, 충주 5도 등 4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